이어서 순국 선열과 후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겠습니다. 1도 묵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파만파 박 기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개사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멸공!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일파만파 동지 여러분, 자, 우리 하늘 한번 보십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11월의 이 아름다운 파란 하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11월이 밝았습니다. 11월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쭉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첫 번째, 11월 10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2년 반이 끝나고 후반기 2년 만에 나머지 2년 반이 시작되는 날이 11월 10일입니다. 또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 남미에서 있는 에이펙이랑 G7을 하기 위해서 남미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은 이재명이의 부인 김혜경이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또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은 11월 15일 날은 이재명이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또 11월 25일은 위증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11월 21일은 여러분들 울산 사건의 황호라 현직 국회의원 알죠? 그 친구에 대한 2심 판결도 11월 21일 나오고 11월 29일은 이화영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받았던 이화영의 2심 판결이 11월 29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도중에 여러분들 조국이는 이제 대법원 회의만 열면은 바로 구속입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그동안 쭉 끌었으니까 11월 중에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저는 대법원에서 바로 회의만 열면 바로 구속이니까 그것을 기다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그동안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11월 달에 이런 일들이 쭉 차곡차곡 이뤄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지켜보십시다. 또 오늘도 이재명이라는 그놈은 그 인간 말종은 저 뒤 남대문 뒤에 서울역 가는 사이에서 2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이의 탄핵 임기 단축 하야 온갖 할 수 있는 말은 다 끌어모으면서 집회를 할 겁니다. 아마 우리랑 거의 같은 시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김원환 목사께서 얘기했지만 다음 주일날은 저희들이 여기서 집회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1월 9일날 민노총 촛불행동 이런 친구들이 저 남대문에다가 본질을 차려놓고 시청 쪽으로 해서 대형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가 준비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이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뜻을 위해서 이 자리를 보수단체에 양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알아주셔서 다음 주는 저희들 집회는 없고 11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향은 잘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돌아가 있는 그 사람들 어떠한 상태가 될런지 우리 참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십시다. 또 엊그저께 북한이 화성 19호라는 ICBM을 발사했습니다. 기록상을만 놓고 보면은 거의 완성된, 이제 지금부터 북한에서 쏴가지고 미국으로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진 ICBM을 발사시키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개량을 한다고 치면은 나름대로 상당한 핵 위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11월 달에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 일파만파 동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시하십사요. 그리고 여러분들 환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조심하셔가지고 다음 주 말고 16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멸공! 한 가지 제가 빼먹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용택 총재님께서 우리 노벨상, 노벨문학상의 명과 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후속편으로서 팩션, 지난번에 아마 픽션, 팩션에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팩션의 유혹, 함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악을 아십니까? 라는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석! 지난 일요일날 뵙고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노벨 수상의 명함 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서 소제목을 잡아봤는데 팩션의 유혹, 함정, 그리고 해악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전단지를 드리고 창작물 형식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런 창작물 형식이 어떻게 조작되고 어떤 형상으로 우리 사회에 흥행하고 있는가를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저 좌파들의 싸움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 지난번에 나눠드린 창작물 형식론이라는 1, 2, 3번. 첫째, 픽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넌픽션이 있고, 팩션이 있습니다. 팩션이 있습니다. 이 창작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의 팩션이라는 3자가 좀 삐뚤어져 있죠.
저 3번이 백션이 삐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내가 3번은 좀 삐딱하게 생긴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백선이라는 것은 실록소설, 실화소설, 즉 실화 내용을, 사실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쓴 작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예. 무슨 함정이 있느냐? 다음. 팩션의 함정이라는 것은 실록 혹은 실화 부분, 즉 사실 내용도 조직해서 작품화한다는 점입니다. 예. 요 내용이 여기에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5.18 관련 한강의 작품은 북한군 참여를 부정한 팩션도 못되는 진북 프로파간다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팩션을 조작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거짓말, 사기, 정치적인 선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여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다음. 5.18 사태는 역사적 사실적 사건이다. 사실적 사건이에요. 예. 5.18 사태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소설처럼 슬쩍 꾸며가지고 다르게 꾸며갖고 저희들 입맛에 맞게끔, 공산주의자들의 입맛에 맞게, 북한의 입맛에 맞게 조작해서 만든 것이 팩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사실 내용을 무시하고 계엄군이 잔혹한 행위만 단정한 픽션은 뭐다? 단언컨대 역사를 조작한 반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역. 예. 이게 노벨 문학상이요. 우리 나라에서 반역질을 한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이면은 내가 뭘 걸까요? 예. 남자로서의 책임을 다 걸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강은 친북한적, 외설적 정치 선전물로 수상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좌우파간의 내분을 겪는 노벨상 위원회의 상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 지금 현재 노벨상이 좌우 대결로 머리통이 터져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다가 노벨상을 갖다가 좌파가 헤게모니를 잡으면 한강권 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과학적 내용이 아니라서 정파적 갈등을 빚는 평화상, 문학상은 똥상이다, 때려치워라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때려치우라고 합니까? 똥상이에요. 똥상.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음. 자, 이제부터 지난번에 한 얘기를 넘어서 살짝 다른 얘기로 시작해서 노벨상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간첩의 종류의 다양화. 대한민국의 간첩이 다양화졌어요. 다양화. 여러분들 간첩의 종류를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첫째, 간첩이 있죠. 간첩이라고 있죠. 간첩이 형용사가 있어서 앞에 뭘 붙어갖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간첩이 있습니다. 다음, 내가 할 때만 누르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간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간첩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다음. 간첩은 시리의 이방희처럼 아름답거나 이 진철처럼 우스꽝스러워졌다. 다음. 미화되고 회화된 간첩의 이미지는 현실의 간첩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다음. 그러니 창작과 현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써있는 얘기냐, 누가 한 얘기냐. 다음. 2011년 8월 26일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을 제가 간직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이게 간첩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어요. 다음.
자, 이게 간첩 영화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자, 다음. 간첩이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수직 간첩으로 알고 있어요. 수직. 정보를 수집한다. 그럼 정보는 뭐냐? 정보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수집하는 겁니다. 간첩은 정보를, 지식을 수집해서 가지고 가서 보고해가고 그걸 분석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해서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직 간첩이 제일 초에 생긴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첩이 복잡해졌어요. 다음 무장간첩이라는 거. 여러분들 무장간첩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도 무장간첩은 잘 아세요. 예. 하도 무장간첩이 남한에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근데 다음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다음 문화간첩. 예. 이 문화간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저 문화간첩은 제가 국가정보원 정보학교에서 정보학 개론을 만들 때 제가 만들어낸 수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에 수직간첩과 무장간첩의 시대를 넘어서 문화간첩 시대가 돌아온 지 많은 세월이 지났고 오늘날은 다른 간첩이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오늘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문화간첩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 자, 문화간첩이라는 것이 뭐냐? 다음. 수직과 반대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 수직, 지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수직간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문화간첩이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적국의 백성들은 머리에 넣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입니다. 그래서 문화간첩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음, 주로 문화활동을 통해 적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간첩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간첩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었습니까? 없었었지요. 예.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다음, 대한민국 현주소는 북한의 문화간첩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음, 픽션의 유혹과 함정 그리고 해악. 다음, 픽션의 대표는 문학적 소설입니다. 픽션, 만든 이야기. 이거는 대표적인 것은 문학적 소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적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문학적 향기가 없고 외설로 점철된 것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문학적 소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상상력을 키워준다. 둘째,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고 호기심도 키워주며 사유구조와 자야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순수 문학의 문학적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픽션의 유혹, 함정 그리고 해악. 그런데 픽션에는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고,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해악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을 조작한다. 사실을 조작한다는 말이죠. 사실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사실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이라 하면서 꾸민 부분을 특정 목적에 맞춘다. 셋째, 순수 소설은 인생과 미를 다루나 팩션은 정치, 이념, 역사 등 사회과학을 다루는 겁니다. 사회과학을 다뤄요. 사회과학을 다루면서 내용을, 사실을 왜곡시켜서 내놓고 이것이 문학적 소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마찬가지로 속아요. 속지 않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팩션은 정치, 이념, 역사 등 사회과학을 다룬다.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춘 정치 선전물이다. 이런 팩션은 문학이 될 수 없고 교양도 아니다. 문학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교양이 아닌 거예요. 다음,
이런 백신은 악의 함정으로 유혹, 해악을 끼칠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악서를 읽으면요, 내가 마비되고 인간이 뒤틀어져 버려요. 예. 녹초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가려볼 줄 알아야 돼요. 다음. 한강의 다음 광주 사태 관련 백신은 다음 북한군 전투조 600명과 선부조 300명의 침략자들이 광주 시민을 살해한 폭거를 계엄군 소행으로 뒤집어 씌운 문학이라 할 수 없는 정치, 이념, 역사를 다룬 백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노벨상이라는 놈들이 상을 준 거예요. 썸씽이 있죠. 무슨 썸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제주도 4.3 사건 관련 백션은 유엔 감시열에 우리가 선고를 하려고 한 것을 반대하려는 북한 게리라들을 경찰이 가서 토벌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다음. 순종한 인성과 미를 다룬 작품이 아니고 정치 이념적 역사를 다룬 백션이다. 절대로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경찰 작전을 폄훼한 작전이라는 건 이런 소설이고 이런 작품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 선전이에요. 예. 한강이 쓴 소설 두 가지 4.3 사건을 다룬 그리고 5.18을 다룬 소설은 소설이 아니라 정치 선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서 보인 것입니다. 다음. 노벨위는 정치, 이념, 역사를 다룬 백선의 문화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다음. 한강의 위선 이미 노벨상을 쓰다. 야, 이 새끼야! 저리 가! 한강의 위선이며 노벨상의 사기다. 어이구, 똥내 난다! 저리 가라, 꺼져라! 사이비 백신이 미치는 해악. 다음. 특히 전자 문명에 익숙한 이즈음의 젊은이들은 사실성도 없고 주제나 의미도 없는 판타지 소설을 즐겨 읽고 그런 영상문화에 익숙하다. 지성을 좀 갖추었다고 하면 팩션의 소설을 읽는 정도이다. 다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도서실에서 대출받아 읽는 책의 약 30%가 팩션이라고 한다. 제가 조작한 80%가 아닙니다. 저거는 신문에 났고 사실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보는 소설의 문학 작품들의 대부분이 팩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연사립 이것을 읽으면은 자연사립 판단력이 극히 미숙하다. 자연의 민족 자주 평화 등 감상적인 애국주의에 쉽게 설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인간의 행동은 뇌리에 축적된 의식의 질에 따라 저 질자가 리얼자가 잘 안 보였어요. 질에 따라서 좌우되기 마련이다. 뇌리에 사이비 백신의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리 분별력이 충분히 있겠습니까? 뛰어나겠습니까? 사리 분별력이 깡통이겠습니까? 깡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뇌리에 썩은 지식이 축적되면은 사리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사이비 픽션일수록 사실에 입각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작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다음. 한강 선비들이 보여준 문제의 백션들. 다음. 사이비 백션의 대표적인 작은 여러분들도 제목은 잘 아는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입니다. 여러분들 태백산맥을 읽어보신 분들이 여기에 더럽게 계실 줄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한 권의 일부분을 읽다가 때려치워버렸어요. 아, 이거 뻔할 뻔짜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래갖고 검찰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로비 활동이 하도 세서 검찰들이 손을 들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엄청 팔렸어요. 자, 다음. 이 팩션의 작가도 증언과 확신을 거친 사실, 즉 역사라고 강조했지만, 다음. 때, 장소, 사건 내용의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특히 극단의 악서인 이유는 매우 교묘하게 표현하는 좌우인물평 때문이다. 좌우인물평 때문이다. 좌우인물평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다음. 이 책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태백산맥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본다 라고 해서 쓴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 대한 비평서입니다. 다음.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정치적 선전물인 증거는 등장인물 설정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 한마디로 우익은 악, 좌익은 선이라는 점이다. 다음. 소설의 등장에는 우익 인물들은 대부분 난잡하고 동물적이며 비인간적이다. 그들이 저지르는 이런 행위는 작품 전체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다음. 반면 좌익 인물 중 추악한 일을 저지르거나 악한 인상을 주는 인물은 전혀 없다. 모두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도덕적이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하다. 야, 이 가증스러운 놈들아!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이비 소설이에요. 예, 다음. 사이비 소설이나 또 기독교를 모독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지금서부터 한 근 20년 전에 유행한 소설이에요. 예, 다빈치 코드. 여러분들 한때 다빈치 코드 소설 붐이 일어나고 뭐 서양에서 베스트셀러로다 꼭 읽어야 된다 뭐 그런다고 해서 나도 좀 들춰보다가 때려쳐 버렸어요. 예. 그런 사람이 많어요. 그리고 읽어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엉터리 얘기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또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것이 한국외국어대학 예영수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것은 다빈치 코드가 얼마만큼 엉터리 같으냐 하는 것을 증명해서 또 써낸 책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읽었으면 이런 거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사리 분별력이 생기고 좋은 그런 독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교사 어윈.W. 루처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것도 다빈치 코드가 순엉터리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책입니다.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를 읽으신 분들이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독서가 이런 겁니다. 예. 다음. 다음 넘어가지 마세요. 예, 됐어요.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말이죠. 아주 묘한 소설이에요. 예. 저게 말이죠. 아주 픽션 중에서 픽션이고 정말 이상 야릇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픽션. 어떤 후배가 굉장히 높아진 후배예요. 별을 단 후배예요. 후배가 나한테 와서 선배님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 그래. 아, 그거 사실입니까? 그래. 그러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내가 호통을 쳤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모시면 제 호통을 한번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게 뭐냐? 아주 교묘한 말이죠. 교묘한 친북 반미, 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세상이에요. 뭐냐면 저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탄을 만들려고
해외에서 학자들을 전부 모셔다가 원자탄 제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해외에 뭐 자료를 수집하러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내 이름은 잊어버렸어, 어떤 박사를 미국 카나다로 보내서 원자탄 기술을 습득하고 수집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런데 요거를 북한이 이렇게,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했다, 뭐 어디가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고 상당한 겨울까지 단 후배가 저를 보고 말이죠, 선배님 이게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야 이 사람아 하고서 내가 한번 두 몸을 주었어요. 픽션도 모르고 백션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냐 말이죠. 공부 좀 더 해라 그러고 야단쳐서 보냈어요. 두 번째, 이 고구려라는 책이 또 요상해요. 네. 고구려가 통일을 못했지만은 신라보다도 더 문명적이고 더 용감하게 싸웠고 더 넓은 그런 영토를 가졌었던 나라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썼느냐? 이거는 신라 통일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그 명분을 희성시키기 위한 작전이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을 왜곡하지요. 북한은요, 신라가 통일한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더 강성했다, 그런 거를 선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이 안 잡히십니까? 북한의 우국적인 민족주의를 더 찬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암암리에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작품인 겁니다. 자, 다음 11에 관한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신의 죽음이라는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킹메이커, 사드 이런 소설들을 썼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전부 상당히 시사적인 내용이에요. 예.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유혹과 함정이 다 숨어 있어요. 다음, 김땡의 팩션, 유혹, 함정, 해악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 쉬게 읽히며 재미가 있다. 도서실에 가서 앉아서 2시간만 지으면 책 한 권 다 봐요.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아주머니들한테 이런 책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예. 다음,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해서 유혹하고 함정을 판다. 예. 다음, 그러나 호감 속에 다음과 같은 해악이 숨어 있다. 즉 시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내용을 다루면서, 다음, 신국 반미적 색채를 살짝 깔아놓습니다. 네, 깔려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친중 방일 색채가 또 쫙 깔려 있어요. 다음, 친고구려 반신라적 색채가 슬쩍 비춰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한국문단에서 이거는 문학 작품 속에 소속에 들지도 않고요, 문학가들이 절대적으로 안 보고 인정을 안 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작품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갖고 아주머니들 뭐 초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이 읽고서는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사입이 소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팩션의 뭐예요? 함정, 그 다음에 또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심지어 문화 간첩의 작품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다음, 이 팩션은 문학이 될 수 없고 교양도 못 된다. 다만 의식구조를 황폐화하는 그런 역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다음, 여러분들
이 부서가 뭐를 위한 선전물인지 아십니까? 네, 택시 운전사라고 해서 5.18 때 소위 말하는 독일의 카메라 이 기술자를 김포공항에서 광주까지 태워다 준 5.18 때 태워다 준 그 택시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이 피치 힌터라는 그 이 사진 작가가 광주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거를 또 갖고 나와서 독일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독일로 송고해서 독일에서 그래서 5.18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그때 이 피치 히터를 날른 택시기사입니다. 그 택시기사 얘기를 만들어서 또 홍보한 겁니다. 다음 화려한 후화. 난 이거 내용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작품이라는 얘기만 듣고 뻔할 뻔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18 관련 영화들도 사회비 팩시온에 판을 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다음 이 모두 사회비 작품 즉 사실을 왜곡하는 팩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두 카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위대한 소설가의 위대한 팩션, 이렇게 김훈의 소설 한강의 노래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여기 섰습니다. 다음 김 작가는 책의 머리에 다음과 같은 일러두기를 실었다. 다음 어떤 부분이 작가의 상상이며 호구인가를 분명히 했다. 또 인용된 자료를 열거하고 이에 더해 작가가 보탠 내용을 밝혔다. 사실 픽션이라든가 상업 영화의 사실을 소재로 했다는 내용들은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어떤 부분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오히려 한강 소설 같은 거는 감췄어요. 사실을 감추고. 네. 다음 작가의 양심과 교養이 크고 높게 돋보였다. 심사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걸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소설을 보고 감동됐습니다. 예, 다른 거 소설 내용을 보고 감동된 것이 아니라 이 전혀 예고된 적 없는 새로운 세계의 수련은 오랫동안 반복의 습속을 부여하고는 한국문학의 날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라 할 것이다 라는 얘기. 저렇게 내가 이 소설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픽션이고 어떤 게 사실이다 하는 것을 양심 고백한 소설, 이 소설을 대한민국에서 딱 한 건 봤기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다음 맞는 말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소설가 한강은 북한이 학살 만행을 공수부대에 뒤집어 씌워 호의적, 역사적, 엽기적, 반역적 픽션으로 만들어 노벨상을 받았다. 천하의 역적 행위를 지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같이 지탄한다만 하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줄친 부분의 끄트머리 부분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천하의 역적 행위를 지탄한다. 다음 한편 순정 소설도 아니며 역사를 조작한 팩션의 문학상을 수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농락하고 조롱한 노벨상 위원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다음 한강에 수여한 문학상을 회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앞에 사죄하라.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에 걸쳐서 역작을 발표해 주신 우리 선배님께 노익장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원한 1번 타자 유정 교수님 모셔서 오랜만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아주십시오. 네. 좀 올렸습니다. 저는 가봤는데요. 그 좌빨들 데모하는데 가보셨어요 혹시? 예, 저는 가봤어요. 한 3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수작을 하고 있나 그걸 봤는데, 야, 딴 사람 없어요. 하여튼 윤석열과 김건희 그냥 조지는데 이건 인간 이하예요 완전히. 예, 그건 그저 직함만 대통령이지 이건 아주 사람 아닌 걸로. 야, 그 현수막 그 돈 다 어떻게 다 했는지 현수막 피켓 뭐 아주 그냥 싸그리 아주 도배질을 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를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가서 보길 잘했어요. 뭐냐면 모금함이 그렇게 많아요. 얘네들이 자금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구나. 제가 쫙 쉬어봤는데 모금함이 한 30여 개 됩니다. 야, 뭔가 이 자금이 잘 안 되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촛불 대회거든요. 촛불. 근데 촛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시내를 누비고 대전, 광주, 뭐 울산, 부산, 뭐 대구 확 퍼지려고 하는 게 이게 얘네들의 그건데, 이게요 촛불에 불이 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참 이상하네. 촛불에 불이 당길 것 같은데도 이게 당길까 말까 안 당기는 거예요. 예, 라이터로 탁 키면 붙긴 붙는데 이거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분위기가 좋았지. 아주 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저는 이 촛불이 당겨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공항 아시죠? 인천공항.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인천공항에 1년에 드나드는 인원수가 약 한 800만 정도? 네. 지금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억 명입니다. 1억 명. 1억 명 조금 빠져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수출이, 그때 수출이 약 150조 정도? 제 기억에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1000조입니다. 1000조. 안 놀라시네. 1000조예요. 1000조. 자, 그럼 1000조를 한번 계산을 두들겨 보면은 대한민국이 하루에 얼마 정도를 수출하는지 아십니까? 3조가 못 돼요. 곧 3조가 됩니다.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치 보고 놀라 자빠졌어요. 삼성이라는 회사 아시죠? 삼성이 매일 얼마나 수출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1년이 안 해요. 매일 1조 원입니다. 1조 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다 쳐놓고 지랄 발광하던 때가 한 7년 됐죠. 네? 6, 7년 한 됐는데
그 시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하고는 이건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그러니까 이 촛불이 댕길 수가 없어.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대한민국 그 자체 그거였습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은 국제국가예요. 예, 국제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앉아 계시면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들을 보세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월세를 내건 자기 집이건 간에 270만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70만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100만도 못 됐었어요.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 외국에서 여러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김 있잖아요. 김 까만 거. 그거 까만 종이라고 해서 다 버렸어요. 뭐 이런 걸 다 먹어. 자, 이게요, 김 하나 수출이 얼마나 수출을 하느냐. 김이라는 건 바다에 깔려 있는 게 김입니다. 공짜로 수거해요. 수거 비용만 내면은 김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린 게 김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1년에 1조 2천억 원을 수출합니다. 1조 2천억 원. 이 대한민국이요, 이거 깔봤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자, 자동차 예를 듭시다. 원래 자동차라는 건 대한민국에서는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찝차, 이게 고물딱지 된 거, 그거 갖다가 얻어다가 망치로 두들겼어요, 그냥. 예, 하루 종일 번갈아서 망치로 두들기고 해가지고 버스도 만들고 찝차도 만들고 승용차도 만들고, 그게 대한민국 승용차였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세계 곳곳에서 자동차 디자인 그 심사하는 데가 있어요. 금년에 나온 자동차 중에서 디자인이 누가 최고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제가 일일이 그 어느 상 이름을 해서 하기는 좀 시간도 없고 이제 그런데, 자, 그것도 있고, 자동차를 한 30대를 충돌을 시켜요. 이제 자동차를 불러다가 충돌을 시킵니다. 누가 충돌해서 제일 많이 견디나,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둘 다 1등입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며칠 안 됐어요. 한 이틀 됐나? 이틀 정도 되는데 토요타의 회장이 정의선 회장한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이 자동차의 질을 따지고 할 때는 그저 이 전시실에다 놓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동차가 잘 만들었냐 아니냐 뭐 이거 따지는 게, 이게 뭐냐면 랠리라는 게 있어요. 랠리, 영어인데 랠리라는 게 있는데, 진흙을 막 산비탈을 진흙을 휘비고 막 달립니다. 그래서 그 커브가 쫙 되는데 거의 쓰러질 정도로 커브를 비틀어서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어느 나라 차가 1등 하겠습니까? 현대 기아차입니다. 이거 보고 토요타 자동차, 토요타가 보통 차입니까? 세계 왕 아니에요. 예, 자동차 왕입니다.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예,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앞으로 협조하기로. 자, 요 사건은 한 보름 됐을까요? 보름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게 미국의 GM이라는
자동차 회사 있죠. GM. 뭐 세계적인 차죠. GM. GM에서 현대를 찾아왔어요. 현대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찾아간 게 아니에요. GM에서 찾아왔어요. 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우리 둘이 협조해서 좋은 차를 같이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인했어요. GM이 바보 등신입니까? 예? 현대를 잡아야 자기의 그 지금 어려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최고입니다. 최고. 자,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말이에요. 가전제품,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이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주 전 세계를 도배지를 해버렸어요. 예? 이태리 가도 삼성, 미국 가면 LG 삼성, 예? 러시아 어디 가면은 삼성, LG, 아주 남미 가면은 삼성, LG로 쫙 깔렸고 도배질, 이거대로 도배질이라고 그러죠. 맞죠? 도배질을 했습니다. 예? 왜? 기술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군사무기, 군수품을 제일 잘 팔면은 그게 완전히 왕국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다음에 한국이 군수품, 군사무기 최고로 신임받는, 최고로 수출하는. 야, 지금요 거제도 울릉도에 가면은 울산에 가면은 조선소가 있어요. 하나 길이가 130m, 폭이 70m. 중국이 따라오려고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안 돼. 자, 주문이 얼마나 밀려들었는지 이 배만큼은 한국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코리아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게 3년치가 쌓여 있다는 사실 신문에 잘 안 납니다. 자, 지금은요 박근혜 대통령 때 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 국민의 민도하고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흉내만 내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드문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물결쳐서 또 오고 이게 대한민국인데 촛불이 당겨지겠습니까? 안 당겨져. 오늘도 지랄 발광할 거야. 예? 아무리 발광해도 안 돼. 자,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사기꾼이면은 촛불이 당겨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도둑놈이라면은 촛불이 당겨지고도 남아요. 그렇죠. 아니잖아. 맞아. 윤석열 도둑놈 아니잖아. 얼마나 캐고 캐봤어. 없어. 아무것도. 돈 터먹은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 대통령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저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외국 가서 일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따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상징이야, 상징. 에? 도둑놈 아니면 그걸로써 된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가 못한다, 지랄 발광 떠는데, 에? 우리가 지나간 대통령 여러 명 있었어요. 누구라고 창피스러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둑놈 많았어요. 총리 도둑놈 많았어요. 청와대 안에 도둑놈이
우르르 했습니다. 다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참고 견디고 했습니다. 예? 청와대를 버리는 대통령이 그런 바보 멍청부리가 어디 있습니까? 했잖아, 윤석열이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식하게 한이 없는 이 대한민국 멍청부리들이, 물론 여론조사도 조작이 많지만은 뭐 윤석열이가 뭐 29% 예이 망할 놈의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왜 그런지 알아? MBC가 따라서 하기 때문이야. 바로 옆에 조선일보 있어. 얘네들도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의 사체가 뭐냐 이놈들아, 밝혀. 저기 또 동아일보도 있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여기서 촛불이 당겨져요? 개 지랄을 떨어봐. 되나 안 되나? 예? 아주 재미나는 일이 벌어질 거야. 11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11월 달에 무슨 일 이재명은 하하하, 진짜 아주 재미나는 일이 벌어질걸? 예? 이놈들은요 맨날 하루 종일 윤석열이 잘못하는 거 없나, 무슨 북한이 파병하는데 우크라이나 보냈는데 고문단을 보냈는데 고문하러 보낸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느나 별지랄 다 떨고 있어요 지금. 근데 도둑질한 게 없잖아. 사기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촛불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들, 어린이들이 2분 올라오셨고, 앞으로 3분은 여성분들이 올라오실 겁니다. 우리 이승려 2번 타자, 이승려 대표님, 여성생활본부, 여성문화생활본부 이끄시는 이승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여기 오는 재미로, 또 여기 와서 애국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뵙고 이번 주에 뵙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곤방 우리 윤영 교수님 희망찬 말,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 알고도 그냥 지나갔던 일, 너무너무 희망적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것을 모르고 나쁜 짓 하는 인간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마솥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건, 우리나라가 많은 여러 나라 중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교수님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보러 오고 이 나라의 발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목이 터지도록, 목이 이렇게 가슴에 딱 져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나라에서 흩어지지 말고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짜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이재명,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일이 많지요. 우리는 이재명이 그동안 저질렀던 무수한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쥐새끼처럼 잘 빠져도 나가더니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게 지금 낱낱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2018년 경기도지사 때 저질렀던 위증교사 사건,
이 검찰로부터 3년 구형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 김문기를 나는 몰랐다. 이런 허위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구형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놈은 쥐새끼처럼 자꾸 빠져나가고 요리조리 자기의 그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검찰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호소합니다. 그런 쥐새끼 같은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이재명을 샅샅이 뒤져서 위증교사 너무나도 큰 죄를 합니다. 이 나라에 폐악을 끼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이재명 요번에 깜빵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깜빵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로 인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자꾸 후퇴하고 국민들 마음 가슴에 상처만 주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우리는 다같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이 쥐새끼 같은 이재명 정말 요번에 참 기가 막힌 이런 날이 됐습니다. 11월은 이재명 일생에서 가장 위기의 날이다. 선거법 위반 15일에는 1심 선거 제한이 있고 25일에는 이 위증 교사 1심 선거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번에 이 선거 재판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똑바로 재판할 수 있어서 깜빵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죠? 우리 이번에 이재명 깜빵으로 보내자! 이재명 깜빵으로 보내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윤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몇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발전된 나라 향상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끝까지 발버둥치는 저 나쁜 무리들 좌측에 서 있는 저 인간들을 우린 끝까지 응징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합치고 뭉치고 절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흩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국민의힘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여러분이 함께 같은 길을 가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잡아주십시오. 다리 뭐를 연결하고도 올라오셔가지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우리 저 이승민 대표님께 커다란 박수, 응원의 박수 보여주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네, 우라통 치면은 이걸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 성악가 이영란님 모셔서 아주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노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노래인데 자막이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따라 부르셔도 참 좋아요. 네, 하겠습니다.
금강은 다시 흐르고 서울 경기도 일어나라 낙동강 다시 흐르고 부산 경상도 일어나라 영산도 다시 흐르고 광주 전라도 일어나라 금강물 다시 흐르고 대전 충청도 일어나라 설악산 대청봉처럼 강원도 일어나라 한라산 백록담처럼 제주도 일어나라 손을 마주 잡고 벽을 넘어서 건국 정신 회복하여 다시 대한민국 이승만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굳건히 안전과 자유와 통일을 민주국가 안에서 성립하는 것을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처럼 강원도 일어나라 한라산 백록담처럼 제주도 일어나라 손을 마주 잡고 벽을 넘어서 건국 정신 회복하여 다시 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발사하라 다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시킨 게 아니라 더 흥분시켰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영란 서학관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성들이 확 잡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 모셔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아이돌 연사 박수 한번 주시죠. 애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위기의 10월이 지나고 심판의 달, 결단의 달 11월이 됐습니다. 10월 위기설이 있었는데 위기가 이 정도였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10월이 다 지나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들의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거짓 선동 이제 안 먹힙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안전을 지키고 정권을 지키고 정권 재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 이상의 벌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매치 날라가고 민주당 당사 말고 434억 원 갚아야 됩니다. 나라를 마친 죄값을 갚아라. 434억 원 갚아라. 이참에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이렇게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한 그런 전당은 공식적인 전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반탄당 이제 갈 것이 없습니다. 빨리 434원 갚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재명이 갈 것이 없어지니까 필사적으로 또 다른 곤장, 또 다른 이슈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태기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은 면태기 같은 사람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정치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하죠. 아니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들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기 대선이라 조기 대선 됩니까? 안 됩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쏟고 진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기 대선 하고 있을 때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니까 그런 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딸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서명을 모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개딸들의 고생은 개고생이다. 헛고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결문이 다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보안을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판결만 생중계해서 온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도록 해야 됩니다. 1심 선거 생중계하라. 그리고 이참에 다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멘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조카를 변호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이 조카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남 국제마피아에 그냥 저직원이 아니라 갈잡이 에이스였다고 합니다. 갈잡이 에이스인 그 이재명 조카가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아이를 속여서 사귀려고 했는데 너무 위험하다, 너무 이러면은 인생 망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라고 그 여자분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찾아가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
그리고 30cm나 되는 그 무시무시한 칼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숨기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분이 집에 돌아올 때 같이 들어와서 막 협박하는데 아버님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는 그 5층에 살고 있었는데 5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남게 된 그 아가씨와 그 어머님을 이재명 조카가 급소를 17번이나 찔러서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다. 이거를 변호했던 그런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니까 그런 아주 비참한 아주 무서운 자복한 그 사건을 변호를 해서 몇 년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어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게 데이트 폭력 맞습니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죄명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하나씩 말하자면은 오늘 해가 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겠고 하여튼 12월 달은 결단의 달 심판의 달이 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애국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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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아이돌입니다. 오늘 새로운 멤버들 우리 저 한미동맹에 아주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 2차 트럼프 랠리 때문에 행진을 못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인원 가지고 이 좋은 날에 또 다음주에 안 하니까 오늘 꼭 행진을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나머지 인원은 더 다 참가하셔가지고 플래카드를 있는 대로 들 수 있도록 모든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타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잠깐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여기 서울신문역을 자판을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지금 올라 있는 우리 한국 가수들의 그 패러디물이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를 패러디해서 김정은의 로켓라는 제목으로 나가고 있는 패러디물이 있습니다. 요거 2분짜리인데 잠깐 우리